그러더라. 식구가 뭔지 아냐? 뭐 식구가 뭐예요? 뭐 가족이고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식구는 그 전라도 사투리를 얘기하죠. 함께 먹는 운영이다. 교환 혹은 고용 거래 체계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시작된 거는 19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라고 하는 섬마을에서 그 마이클 린튼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처음 이 레츠 시스템이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급속히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렇게 유럽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지역화폐의 여러 유형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역화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레츠가 지역화폐의 한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직역된 의미를 그대로 보면 핵심은 그냥 화폐라기보다는, 화폐는 이 시스템을 돌릴 때 되게 유용한 미디어 수단으로 작용은 하지만, 큰 개념으로는 지역에서 한 지역사회 내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서로 교환 혹은 서로 일거리든 일자리든 만드는 그런 고용을 한 지역 내에서 어떤 재화와 상품과 또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래되도록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요즘 얘기하면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품앗이나 이런 데서 쓰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 공동체 이런 문제의식 좀 더 크게 보면,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발전을 생각하고 지역민의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외생적 개발 전략의 이렇게 반대편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 전략, 내생적 발전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지역화폐 주제니까 이제 그 지역화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맥락에서 지역화폐를 이해하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부의 외 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부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걸 생각한다든가,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한편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역화폐가 갖는다고 해요. 그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복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지역화폐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 두 가지 주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맥락에서 지역화폐를 일단 이해해보자. 그래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화폐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그거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레츠도 한번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지역화폐 유형 중에서 레츠가 비교적 많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일단 그 사람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할 때. 그래서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 레츠를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대전에서도 이제 민간 지역화폐로서 이제 한바페이 지역화폐 협동 발행하는 한바페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 어플리케이션 기반에서 이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렇게 종이랑 펜만 있으면 사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 대전에서는 이게 1999년도에 이제 대전에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을 했었던 그 모태가 됐던 단체는 이제 그 대전 의제 20일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이제 처음 한반 레츠를 인큐베이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83년도에 캐나다에서 이제 시작할 때도 미국에서부터 경제 불황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캐나다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시작하는 이제 이유는, 만약에 뭐든지 어떤 대안적인 일들이 시작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지금 일반적인 경제나 시스템이 별 문제가 없으면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테고, 근데 이제 현재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나거나 당장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불황 때문에 불황이 오면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기업이 뭐 위기에 빠지거나 도산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게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가게들도 안 될 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딱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기 취직을 하고 있어야 이제 월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 쓰고 그러면 또 동네 상가에다 쓰고 뭐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서로 돈을 못 쓰니까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마이클 린턴의 생각은 이런 거였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돈을 누가 발행하지? 생각해 보니까 뭐 캐나다였었으니까 캐나다는 뭐 연방정부에서 돈을 발행하겠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치를 측정하거나 뭐 어떤 교환의 매개 수단을 하거나 하는 이제 화폐의 그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에만 충실하게 만약에 발행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화폐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누가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돈이 있나 없냐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우리가 직접 돈이 없어서 문제라면 돈을 우리가 직접 발행해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 특히 그것을 핵심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화폐 경제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의 공동체는 돈의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최근에 뭐 여러 이제 공동체 운동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그 공동체가 뭐 무너졌다, 공동체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맞는 말이 아니죠. 공동체가 붕괴됐다면 우리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공동체의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공동체가 무너졌다든가 공동체가 붕괴됐다든가 혹은 현재의 공동체의 모습에 만족스럽지 않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치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 공동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공동체는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의미에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사회적 동물로서 이제 함께 더불어서 누군가의 노동에 이렇게 기대어서 우리 삶이 누구나 가능한 것이니까 옷뿐만 아니라 집 문제든 먹을거리 문제든 이런 것들 내가 다 직접 만들 수 없는 거죠. 나는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제 거기에 따른 기여를 해서 그 대가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하는 구조인데,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그게 화폐가 필요 없이 서로 간에 그 안에서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지금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이제 그게 규모가 커졌으니까 또 분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성격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부족이나 이런 단위로 해서 서로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부족이나 집단을 이루어서 살던 때가 지났기 때문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우애라든가 뭐 어떤 가족의 같은 그런 뭐 사랑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그 상호 구조의 원리로 유지되던 공동체가 지금은 이제 돈의 공동체로 바뀌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동체인 이유는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가 있다는 건데, 도움받는 구조가 사람의 따뜻한 정이나 뭐 이런 거에 기반하지 않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의 연대와 협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돈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돈의 공동체에 돈이 없어지면 진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돈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돈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자본주의인 거고, 불황이 이제 그런 위기를 이제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좀 이제 생존의 위험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때까지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돈이 연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돈과는 다른 형식의 돈을 이제 기획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방 정부의 수준의 그런 어떤 힘과 역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이 없어서 문제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발행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만든 게 레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대전에서 이것이 추진될 당시에도 이 99년도의 이때 상황이 바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97년도 IMF에 의한 그 관리 체제에 이제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뭐 IMF 때 이미 이제 이제 국가가 이제 부도나고 파산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자리 문제든 뭐든 이제 굉장히 큰 경제 문제가 우리한테 닥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부터 돈을 차관을 일종의 그 세계은행은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우리가 쓸 때 그 조건이 결국 우리나라의 뭐 보호무역 정책 같은 걸 없애면서 이제 자유무역 체제로 바뀐다, 뭐 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니까 외국의 큰 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로 바뀐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유무역 시스템도 있지만 일종의 뭐 노동유연화, 뭐 고용유연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일자리들도 이제 약간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해고하거나, 그때 이후로 비정규직, 임시직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그것이 나라가 하던 국가 단위로 하던 이런 내용들을 공공적으로 치르던 것들을 다 이제 민간에게 열은 건데, 그 민간은 세계 자본에게 열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뉴 월가 입장에서 다시 이제 한국이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삼게 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그러니 이미 IMF 때 파산해서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체제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런 방식이 우리한테 정말 삶에 이렇게 되면 단둘이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닐 것 같다, 이거 문제가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일단 IMF만 간단하게 일단 놓고 보면, 이때 이 한국 사회에서의 큰 자각은 이런 거예요.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곳은 에 따라서 작동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노동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팔든 내가 재화 상품을 만들어서 팔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가 계속 호황이고 발전할 때는 그걸 계속 가서 일자리도 안정이 되고 점점 부도 늘어나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한 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지속 성장을 하다가, 그럼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구나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못 믿을 게 이제 돼버린 거고, 또 이것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전략 자체를 외국에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는 그 이제 수출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해왔던 거고, 그 과정에 이 시장의 주대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큰 대기업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었고, 이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 역할을 해줬던 것이 정부인데, 이 IMF가 터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것만 딱 믿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무책임하고.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갑자기 터졌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뒷수습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만 다 믿고 살다가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 지구화라고 하는 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도 언제든지 우리 삶의 통제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그렇다고 누구를 믿을 사람도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 생활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의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자구책을 뭐 100%는 못 만든다는데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IMF라는 충격을 통해서 받은 자각이죠. 그 레츠도 경제 불황에서부터 원래 캐나다에 시작했듯이 이 한국에서도 이게 99년에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97년 IMF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은 민간이 뭔가 스스로를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 때문에 시작한 거고, 그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인데, 그 경제 문제 중에 특히 중요한 문제는 어떤 화폐의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맥락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소개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건 94년도에 그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서 먼저 그 레츠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그 이제 작고하신 김영철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레츠 시스템들을 소개를 하셨고,
같이 이제 녹색평론의 발행인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한사회를 연구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실천을 해오셨던 그 박용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당시에 대전의회 20일 추진협의회의 사무처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대전에서 이거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림과 디자인을 다 이제 하고 계셨거든요. 한밭 레츠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원래 이제 있던 레츠 시스템을 대전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한밭 레츠에서 사용하는 지역 앞에 이름이 두루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했고 이제 그 시스템들 보안과 매뉴얼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의제21 추진협의회 간사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방황의 세월을 하고 뭐 머리도 깎아놨다고 하다가 이제 해서 처음 취직한 첫 번째 입사 이때 당시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29이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이 레츠 시스템 배우고 지역 화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정세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뭐 쓰신 글 같은 거 이렇게 교정 보면서 보고 또 권해주시는 적보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레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은 이제 전통적으로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게 노자 간의 모순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고 보고 결국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면 노동자 계급들이 단결해서 결국 스스로의 어떤 그 계급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고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90년대 소련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거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고 봤던 나라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뭐 사회주의나 뭐나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 그 깃발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IMF 오니까 이제 다들 먹고 살 일이 이제 캄캄해지니까 다 이제 도서관 다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주장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저항을 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저항만을 가지고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떤 이 결사를 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하지만 진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사회를 이 사회 내에서 계속 심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뭐 일본에는 가라타니 고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그런 거를 대항암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막 갑자기 싸워가지고 자본주의 딱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러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제도와 그 속에서도 자본주의와는 이질적인 것들을 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심어가는 거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암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게 암이죠. 이제 자본주의라는 숙주를 쓰러뜨리는 방식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방식의 사회를 좀 전복시키거나 바꾸는 운동에 대한 발상들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레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자본주의 운영 원리랑 굉장히 다를 수 있지. 이 자본주의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새로운 삶의 질서들을 스스로 구축하고 스스로 대안의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중요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사람들의 삶에 만족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과정에 사람들도 결집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뭐 남운동이라고 이제 가라타니 고지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 어소시에이션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그 새로운 결사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개념이 대안적인 방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의 저항, 이 사람들이 저항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새로운 대안을 이 자본주의 속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심어 나가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저항과 창조 혹은 저항과 건설을 동시에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 무조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는 방식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게 돼서 저는 이제 대전 제 자체가 로컬 푸드잖아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산.
이 농담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왔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부터 해서 이제 레츠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돌려보려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고, 또 의제의식의 추진협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 내고 수익기 내고 또 언론에다도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츠를 좀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발동은 99년도부터 이제 벌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좀 이제 약간의 배경 설명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레츠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이제 목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민운동 개념에서 보면 이제 주민 만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주민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관계 맺기이면서 지역 알기예요. 이게 주민 관계 맺기와 지역 알기를 요 구조로 이제 했었던 것이, 제가 이제 나중에 주민운동으로 개념 정리를 2003년도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개념도 모르고 이제 이거를 하긴 한 거죠.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뭐 최 대표님도 가끔 말씀하십니다만,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운동 교육을 받다 보니 아, 내가 하는 운동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제 목수 친구가 있었어요. 목수 친구는 목수니까 목공 기능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일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안 좋다. 오늘은 이제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사를 할 때 최소한 5가지 이상씩을 조사를 해보자. 목수가 필요로 하는 게 뭐지? 하는 걸, 여기는 이제 이 마이너스의 부분에 요청하고 싶은 것. 그 사람한테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5개 이상씩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특별히 그 사람 직업 때문에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 눈 보이고 귀 들리고 걸어다닐 수 있고 하면 또 남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뭐 안 쓰는 물건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내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것을 잘 본인이 생각해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지도 않아. 왜? 필요한 것은 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 전제는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으니 꼭 만들어야 될 때 돈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매개로 무엇을 나눌 것인지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게 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만들어 놓고 유통시킨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거래할 공동체 관계를 먼저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이 조직 안에 화폐를 그 다음에 돌린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돈으로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엔 뭐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이제 여기 뭐 치과의사라고 하고, 이게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 설명의 편의로 이렇게 아구를 맞춘 건데, 여기는 치과의사는 이를 치료할 수 있겠죠? 치과의사한테 필요한 건 농산물이에요. 자, 다음 누구 나와야 되죠? 치과의사한테 필요한 건 농산물이에요. 자, 다음 누구 나와야 되죠? 농부는 농산물이 있고,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농막을 좀 지었어요. 농막.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쭈루룩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이제 뭐 한 7, 80명 정도 사람들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했었던 것을 가지고 그 생활정보지 양식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다시 이제 이때 쭉 만났던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 배포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면 뭐 요청하고 싶어, 요청해요 이런 목록이 하나 나오고, 제공해요 이 한 목록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서 뭐가 이제 그 자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또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이거 제공할 수 있는데 누가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봐서 누가 먼저 연락하든지 서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서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만들게 된 거다, 이런 겁니다. 뭐 약간 뭐 의미적인 측면이지만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한 돈의 공동체와 이 시스템의 차이,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어떤 그 이유는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돈의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수는 돈이 있든 없든 목공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치과의사는 돈이 있든 없든 일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부는 현재 시점에 자기가 돈이 있든 작물에서 이렇게 저기 논밭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폐경제 시스템 돈의 공동체는 돈이면 이게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공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구조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돈으로만 그것을 의존하다가 돈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개인만 남았기 때문에 공동체 관계는 유일한 공동체를 유지했던 매개가 돈이었는데 다시 이제 이걸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지역화폐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돈에 자꾸 초점을 두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 도 닦는 버전으로 보면 이게 현상에 이렇게 매몰돼서 진짜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못 본다고 볼 수 있죠. 지역화폐. 돈을 가지고 뭘 나누려고 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따로 경제 활성화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제를 담고 있어요.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냥 취미 모임이지. 물론 뭐 확대해서 취미 모임까지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마을 공동체 운동 따로, 사회적 경제 운동 따로 이렇게 불리는 것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운동은 결국 사회적 경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 운동 자체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뭔가 서로가 다른 종류의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것들이 지금 또 극복해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 뭐 섞어서 막 말씀드리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목수가 아까 말한 그 정보지를 보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를 치료로 받았어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초진 진료비가 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 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목록 보고 왔고, 그래서 혹시 이 5만 원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화폐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화폐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두루라고 썼잖아요. 두루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치과의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하면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거래가 둘이 합의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수 아무개가 오늘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뭐 5만 원 나왔는데 그 두루로 거래하기로 했어요 하면 이때 이제 이 서로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사했던 이 표의 양식이 그대로 이 계정관리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연필이랑 노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수가 의사한테 했으니까 이제 의사는 목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더하기 플러스에다가 5만 원을 줬고 목수는 받았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5만 원을 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농부한테 농산물을 10만 원어치 구입을 하는데 하고 나서 두루를 할까요? 해서 합의가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입이 생긴 사람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를 애매하게 해서 누가 보고를 안 하면 서로 원망할 수가 있잖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챙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생긴 사람이 보고하는 게 낫다. 그게 오히려 이제 관계에 나중에 오해를 덜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보고 안 하면 자기 걸 자기가 못 챙긴 것을 하면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보고를 안 하면 제가 나한테 돈을 떼먹으려고 하나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입이 생긴 사람이 보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면 수입이 생겼으니까 여기 더하기에다가 10만을 기록하고 치과 의사죠. 의사가 돈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떼기에다가 10만을 기록하는 둘이 또 거래를 하는데 농부가 목수를 불러서 이제 농막짓기를 도와달라고 했고 농막짓기를 하루 도와줬는데 그 일당을 한 15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했고 이걸 두루로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입이 생긴 목수가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도움을 줬으니까 이 더하기에다가 15만을 기록하고 용보는 빼기에다가 15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실 이 화폐를 새로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가치를 어떻게 그 화폐 단위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좀 고민이 되는 건데 뭐 지역화폐 중에 뭐 타임달러나 이런 것들은 아예 기존 화폐 체계랑은 좀 별개로 해서 시간 단위 화폐를 설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그것까지를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현행 화폐, 법정 화폐 대 지역화폐를 1대1로 그냥 준 거예요. 시중에서 10,000원 하는 거면 10,000두루를 하자 이렇게 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두루라는 단위로 하면 가격을 변동시키려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1대1로 이제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이렇게 지역화폐로 거래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최근에 사용되는 뭐 지역사랑 상품권 유형이나 또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이제 한바페이처럼 이게 현행 화폐, 법정 화폐랑 지역화폐를 바꿔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는 완전히 폐쇄적인 시스템이에요. 두루루만 돌아가요. 그러나 다만 어떤 재화인 경우에는 현금과 두루를 같이 쓸 수는 있어. 이를테면 10,000원짜리인데 7,000원은 현금 받고 3,000원은 두루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면 10,000원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걸로 끝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계정 관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두루만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목수는 이제 딱 요게 한 거래가 끝났다 치고 딱 여기에서 좀 결산을 하게 되면 목수는 계정 잔고가 얼마가 있는 거죠? 플러스 10만원. 그 다음에 의사는 마이너스 5만원이죠. 전체를 합치면 이럴 수밖에 없죠? 언제나 전체 합은 0입니다. 그죠? 누군가의 차변에 기록할 때 또 그 같은 가치의 액수가 누군가의 대변에 동시에 기록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합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지만 특정 시점을 딱 잘랐을 때 이 개별 참여자들 경우에는 누군가는 플러스인 상태로 누군가는 마이너스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문제에 대해 또 여러 이제 고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만 하고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걱정 초창기에 많이 했었어요. 힘든 사회니까 여러 가지 돈 먹고 뛰어갈까. 근데 이제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계속 하다 보면 알아, 사람들이 저절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거래가 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제가 계정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나 뭘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건 거래 과정을 공개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사실 우리가 쓰는 현금은 딱 갖고 있으면 이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로 전 단계 정도나 볼 수 있지, 그 전에 어디서 왔는지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모든 돈이 이 두루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뭐 두루 가지고 떼어먹고 부산 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생기기는 해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는 이 사회에 사기꾼들 생기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제 어쨌든 이런데, 다만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돈이라고 하면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소박한 형식이지만 굳이 이제 은행의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이렇게 해갖고 돈의 통장을 관리해서 이게 쓰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한다는 건 예금을 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는 일종의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일반적인 은행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여기에 따라서 뭐가 붙는 거죠? 네,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일이고, 이런 경제 불황이나 공황이나 아니면 경제가 잘 돌아가더라도 이 돈의 공동체의 특징은 돈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돈이 생긴 이후에 망고불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일이죠. 거기 기관 투자자들이 됐든 뭐 했든. 이번에 누구지? 이번에 한방 먹인 거 사태 이름이 뭐지? 전 세계 게임스톱. 게임스탑 뭐 이런 것처럼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뭐 걔네들이 이 개미들을 이렇게 사실 농락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사회가 위기가 있고 우리는 그것과 다른 방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돈의 문제 중에 첫 번째 큰 문제는 이자의 문제. 이것 때문에 돈이 돈을 버니까. 그래서 화폐의 기능 중에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저장하거나 그 화폐를 발행하는 힘을 가지고 그 지배하는 기능.
이런 그다음에 투기의 기능 이게 이제 화폐의 확장 버전이거든요. 결국은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기본 기능, 뭐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위협해 가지고 그것을 얘네가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쨌든 하나가 이제 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제 원래 레츠는 그걸 갖고 있었고 이제 그대로 따라서 이걸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구조에서 하나만 더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1번 거래예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거래고 이게 3번 거래라고 치면 최초의 1번 거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할 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계정이 0으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제로 베이스에서. 자, 그런데 목수가 의사한테 5만 두루를 결제를 하기로 둘이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5만 두루를 결제했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0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정화폐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든 아니면 계좌에 돈이 있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벌어야 벌은 돈으로 이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는 0이었는데 5만 두루를 결제했다는 한 건데 5만 두루를 결제했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0에서 5만 두루를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내듯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을 한 거다. 다르게 말하면 빚이다. 갚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에 있는 것은 갚아야 될 돈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빚이고 요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갚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지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두루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특별히 의사는 목수가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따지진 않는 거죠. 이 개별적인.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겠지만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걸 갚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레츠 시스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돈이 이래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용을 창조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용 창조를 누가 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화폐 발행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죠? 보통 첫 번째 질문하면 대부분 정부, 한국은행, 중앙은행, 정부의 은행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최초의 한국은행이 그래서 맨날 이제 한국은행은 전체 경제를 그 이자율을 가지고서 그죠? 이걸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지를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좀 많이 풀게 하려면은 이자율을 좀 낮추는 거고 일반 은행에 시중은행한테 대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에 위협이 됐다 그러면 약간 묶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를 통제하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전체 발행하는 돈에 얼마 되지 않고 일반 시중은행과 일반 은행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창조. 어떤 방법으로? 대출이란 방법으로.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은행한테는 그 게임 법칙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뭐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나한테 예금이 100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10이든 15%는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예금자들이 돈 찾으러 올 때가 있잖아 나한테. 근데 기본 전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찾으러는 안 온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한 10% 내지 15% 정도가 돈을 찾아올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렇게 정할 때 이제 그걸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럼 만약 10%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면 90%를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90% 대출해준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게 고객 돈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은행한테. 은행 돈이잖아요. 자, 빌려준 거지 걔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빌려줬으니까 내 돈이잖아. 빌려줬는데. 그리고 나니까 내가 원래 100원이었는데 90% 빌려준 것도 내 돈이니까 이게 또 19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급준비금 시스템들을 돌리는 방식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지급준비금이나 이 게임을 가지고. 대출이 또다시 나의 어떤 그 기본 자본이 돼서 또 빌려주고 돈을 또 빌려주고 하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고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돈을 발행하는 자가 이 돈의 공동체에서는 핵심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영주의 권위를 따라서
이제 돈을 발행해서 이제 화폐 이익을 얻었단 말이야, 발행 이익을. 이것도 이제 화폐 발행 이익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세뇨리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시뇨리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은이 1센트짜리 뭐 이렇게 은 동전 하나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1센트 어치의 은을 넣어야 되는데 그 발행 권한이 영주한테 있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놀든지 뭐 하든지 하다가 돈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돈을 더 얻고 싶어. 그러면 그 1센트짜리 1센트 은을 넣어야 되는데 0.5 정도의 그 이제 은을 넣어가지고 발행을 해도 결국 1센트 어치로 돌아가니까 그 나머지 차액을 화폐 발행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화폐 발행 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발행하면서 나오는 이자로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금융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초국적 금융자본이고, 이게 반드시 꼭 이런 은행업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보험업이 됐든 혜택을 누리는 뭐 외환 딜러들이 하는지 그런 방식이 됐든 해가지고 계속 돈을 넣다 뺐다 해가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돌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물론 이제 투자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무리 이 사회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이 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 정부가 갖고 있거나 결국 정부도 이 금융자본과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로부터도 자율적이고 시장으로부터도 자율적인 어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운명과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문제를 사실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바퀴 설계할 때 얘기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용 창조를 정부나 금융자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신용 창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역화폐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런 거죠. 목수는 제로에서 의사에게 5만 두루를 결제를 하는 순간 5만 두루만큼의 화폐 발행을 누가 한 거예요? 목수가 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목수 혼자는 할 수 없죠. 이 공동체를 만드는 레츠라는 한반레츠라는 그 단체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목수가 5만 두루 발행하고 치과회사도 5만 두루 벌고 10만 두루 쓰니까 여기도 5만 두루를 발행하고, 농부도 10만 두루 벌어서 15만 두루 썼으니까 5만 두루 발행하고, 다 5만 두루씩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세 사람만 했습니다. 계속 돌겠죠 이게. 그래서 이 레츠 시스템은 지역화폐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발행하는,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이자 없는 돈. 딱 그 화폐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 스스로 발행하는 이자 없는 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이렇게 따지면 돈을 통해 좀 이제 붙이면 이 돈을 통해,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해? 이걸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지역 공동체를 복원한다든가 이런 개념들을 잡는 거예요. 더 의미를 붙이면 뭐 이걸 가지고서도 뭐 무슨 경제민주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지역민의 자립과 자치를 꿈꾸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맥락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화폐 발행권을 주민에게 갖는다는 거니까 그 자체가 경제 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돌렸는데, 2000년도에 2월 1일 날 이제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저기 이제 대전에 저기 뭐 중천동 그쪽에 선병원 앞에 그때 세미기품이라는 전통 찻집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창립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달 2월 1일 날 첫 달 거래가 한 건인가 뭐 이렇게 2건 되고, 3월 달 돼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4월 달 돼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개장했는데 3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98년도에 이제 97년도 IMF 터지고 98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IMF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도 뭐 만들어야 되고 많은 과제가 있었죠. 그때 이제 당시에 제2건국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정부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과 함께 만드는
약간 협치 기구 비슷한 것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마침 요 레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이걸 잘하게 되면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유유노동력도 개발할 수 있고, 한상의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도 서술할 수 있어요. 의미를 따지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 안에서 이런 레츠를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지역 품앗이라고 이걸 당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지역 품앗이 운영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다 보급을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정부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정부는 민간의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걸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하세요. 주로 시민사회 쪽에 이제 호소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 20여 개의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전국 뭐 지역 식품맛이 무슨 뭐 운동, 지역 통합 운동 네트워크 뭐 이런 준비 모임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2000년도의 일입니다. 99년도부터 해서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전의제 20일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 기구 자체는 특별히 무슨 회원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무슨 회원 기반이나 주민 조직 기반이 없었던 조직이어서 사실 거의 어떤 면에서는 맨 땅에 사람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있던 많은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이 몇천 명 되는 단체가 자 우리가 회원이 이미 이렇게 많이 조직이 됐으니 이 회원들이랑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딱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이제 조직 기반도 없고 또 이렇게 막 큰 단체 뭐 이렇게 뛰어난 활동가들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가끔씩 서울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대전에는 박은하 선생님이 이제 탄탄하게 이론적이나 사상적이나 갖고는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보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반대치도 안 돌아가. 이게 거래가 안 돼. 핵심은 거래가 돼야 되는데.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별로야. 다 그런 맥락이야. 그래서 실제 흐름상으로 보면 한 1년? 좀 길어야 한 2년 정도 사이에 그때 시작됐던 그 20여 개 단체들이 대부분 다 일종의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거예요. 실제 안 되는 거예요. 하자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똑같아. 한반 매추도 만들어 놨는데 거래가 안 돼.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 화폐 협동조합을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설립했죠. 9월인가? 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제 2020년도 9월 21일부터 이제 거래를 해서 한 이제 뭐 거래액이 한 1억 원 정도 이쯤에 이제 거래를 한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사실 큰 성과입니다. 이때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이제 이거는 현행화폐랑 같이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거래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야심차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거래가 안 되니 무슨 실업 문제를 해결해, 뭐를 해결해, 뭐 공동체를 복원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역의 유치를 방지해, 뭐 이런 게 말만 있는 거지. 그림만 좋았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의 문제가 저희 이제 대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다 단체들이 없어지고 개점이업 상태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 한반도에서 똑같이 거래가 안 됐지만 조금씩 거래를 만들어서 이게 대전의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사회적 경제 운동에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이것이 이 한국 사회 혹은 뭐 전 세계 지역화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반도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왜 다른 데들은 망했고 또 한반도체도 똑같이 거래가 안 된 거는 이 그림과 시스템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다. 왜 안 되냐? 그러면 또 혹시 되는 단체가 있다면 그 왜 안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시사점이 이후에 무슨 요즘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뭐 자활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이런 그런 그 조직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더 확장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마을 공동체 운동한테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만 뭐 한반도체는 지금 뭐 한 20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회원 한 700명 정도의 거래 금액이 뭐 2,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공동체. 아까 말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된다 뭐 어쩐다 말은 있었지만 그 택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실험 문제를 해결해 무슨 문제를 해결해 하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대안이 저는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체 다 망했는데 안 망했으니까 한반도체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레츠가 망하지 않은 비결? 이유? 비결이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유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망하지 않은 비결. 그런 정도가 아마 한반도체가 이제 한국사에 주는 시사점일 것 같고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를 그때 99년, 2000년에 활용했던 단체들이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요? 관계가 약해서. 또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불편해서. 약해서. 불편해서. 홍보가 잘 안 돼. 네, 홍보가.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쓸 곳이 없었던 거지. 비슷한 맥락으로 쓸 곳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다 있었던 얘기고 실제 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게 무슨 이수부화에 나오는 건가 무슨 어렸을 때 보는 동화에 그거 있잖아요. 봐봐요. 대전이 만약에 인구가 150만 명이다 하면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70명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7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두루루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대전이. 이게 뭐 IMF 같은 뭐 이런 게 오든 안 오든 뭐 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만든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되는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건, 두 건,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원인은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를테면 뭐 다양성 갖거나, 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이게 사실은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조직과 단체도 조만한 사람이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처음부터 뭐 한꺼번에 뭐 150만 명 가입한다 이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가기는커녕 뭐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많아지고 해야 다양성도 확보되고 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거 갖출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용자들은. 나는 그래서 니네가 가입을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 하면서 가입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가입을 안 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세계관이 다른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젊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았어요. 진짜 제가 철이 없구나 이걸.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았어요. 이 자본주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이 나한테 딱 주어지지 않는 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가면 되는 거지만 그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고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할 때 기본적인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참여하는 그 동기는 눈앞에 구체적인 이익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에서의 이 간격이 딱 발생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당장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이 있지 않으면 다 확보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뭐 맨날 얘기하는 그 무임승차 논리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버스를 타고 싶지. 내가 버스를 만들고 뭐하고 하고 있는 그거 말고도 난 너무 어려우니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돈이 없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용실, 제가 진짜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왕 또 간 길에 파마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개시키려고. 단골이고 한데.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더니 가입을 안 하겠다. 이제 사장님 가입하시면 제가 옆에 있는 식당도 갈 거. 사장님 옆에 맨날 식당에서 밥 주문해 드시대요. 식당도 가고 다 가입하면 10,000원짜리 머리 하면 3,000원 주로 받으시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밥 먹을 때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현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알았어. 그러면 그 식당 가입하면 내가 가입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식당을 가진 않았어요.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작년에 나 그래서 뭐 최성민 군을 비롯해서 훌륭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거기뿐만 몇 군데 까여서 바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안 됐고 사실 지금 한바페이보다 이건 훨씬 약간 좀 어렵긴 어렵지 이게 더 약간 그런 구조니까 야 이게 네가 가입하면 너 때문에 이 사람도 가입할 건데 서로 간에 네가 가입해야 가입하지 않으면 난 가입. 둘 다 그런 상태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살아가는 협동과 연대보다는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경제적 인간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게 정말 맞나 보다. 이 자유로운 개인의 이기적인 그런 어떤 경쟁이 사회 전체에 불을 낳는다고 하는 푸주간 주인의 자비심이랑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빵이나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먹는 거구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그 이기심이구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로직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구나. 자, 이쯤에서 우리 주민운동의 조직화 원칙 주민 조직화 원칙 첫 번째가 떠오르죠. 주민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출발이 주민의 이해관계로 제가 출발하지 못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주민의 이해관계로보다 그것을 조직하고자 하는 제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조직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대신에 과제가 생겼어요. 눈앞에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공의 이익을 향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런 사람이 계속 들어와줬기 때문에 한반매체가 망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더라도 야 일단 날 써!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벼가면서 성장을 해오기는 했어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수가 적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해봐야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이게 개인 간의 거래는 말한 것처럼 거리가 멀다든지 동구 살고 서구 살고 유성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도 애를 맡겨야 되는데 동구에 사는 사람이 유성구에서 애를 맡아준 사람한테 그거 가능히 그냥 내가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얼마 안 되는 판에서 지역은 대전으로 되게 넓은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게 마을 단위가 좋아요. 도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사람이 좀 많고 뭐야 사람이 입으로 선전해주든 그 다음에 뭐 이 단체가 아주 적은 정도의 약간의 지원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 정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약간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는 주로 다 이 사람들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체계인데 홍보도 다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누가 해? 누가 하고 뭐 어떤 매체에다 해? 돈 없이 홍보할 수가 없죠.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시스템도 뭐 이렇게 뭐 홈페이지도 뻔듯하게 만들고 뭐도 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놓고 하면 좋지만 또 돈의 문제죠. 불편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잖아. 따지고 보면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망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 성장을 해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를테면 뭐 경영 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한다고 할 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운동을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은 좋았지만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일리가 있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그러한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보고 해봐도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일단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의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었을 때 자본주의에서 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단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 간거래 기왕이면 개인은 거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간다고 해서 약속 잡기도 어렵고 너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맹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도 찾아갔는데 이제 까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건가? 다른 데다 물어봐도 더 이제 큰 단체들이 많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델이 따로 없었으니까. 다시 들여다봤어요. 지역조사 했었던 거. 아까 사람들만 다 조사했던 거 요청할 거가 제고. 그래서 다시 먹는 걸 보다 보니까 그 뒤에서 뭔가 그분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이미 거래할 게 되게 많아. 많다고 하는 건 지금처럼 한두 건 거래하는 거 이상한 거래가 있어야 돼, 최소한. 70명이 모였어도 70명당 요청할 거 5개, 제공할 거 5개 정도 적었으면 그 요청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있어, 많이. 그럼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우선 거래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뭐 다양성 문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있는 것을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는 것은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이제 조직화의 원칙 2번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제가 본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요청할 것, 제공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봤는데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인데 그게 나눠지지 않아.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은호가 말한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조직하고 운영할 때 한계는 제가 이제 실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더 늦게 눈치챘는지도 몰라. 근데 거래 목록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거래가 이런 거야. 뭐 미용실 뭐 이런 거는 적어도 이런 거야. 나는 누가 좀 내가 바쁠 때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애는 잘 봐줄 수 있어. 이 애고기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많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군가는 나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근데 다른 건 잘하는데 요리를 못해. 누가 좀 밑반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주부 경력 부자이고 뭐 해갖고 나는 요리 진짜 잘해. 이거 있어. 되게 많아 이게. 그런데 뭐 누구는 집안 정리정돈 같은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뭐 수납 같은 거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 수납 무슨 뭐 하는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둘이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금이 되니까. 신뢰가 약해서. 신뢰가 약하다는 거를 일테면 애보기로 비춰서 얘기를 해봅니다. 누가 나 애 보는 거 잘해 그런 정보를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다 줬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생활정보 형식으로 다 나눠주고 그러면 그거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지. 내 때릴까 봐. 그런 거예요. 내 애를 때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애를 바뀔 수가 없잖아. 그게 요 말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아니 입맛이 다 다른데 내가 그거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반찬 요리를 그 사람한테 그거 달라고 그다음에 특히 요리에다 뭘 어떻게 넣는지 알아. 민감한 사람들은 뭐 MSG니 뭐니 뭐 소금이니 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 정리정돈. 집안 정리정돈 하려면 누군가 우리 집을 데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일반 이제 크게 보면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시장에서 상품의 형식으로 화폐를 매개해서 하는 거래가 있고 우리는 대부분 이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레츠에서 초창기 때 거래 목록을 보니
사람들이 이거는 대리 없어. 그래 이거를 만들려고 가맹점을 조직해야 되나 이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가맹점 조직은 아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현금의 흐름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루를 많이 벌어봐야 쓸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그만큼 깎아준 꼴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가입 안 하는 거지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해서 이 영역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적었던 거야 초기에 봐도. 그러니까 가만히 관심법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많아. 이게 많은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뭐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든가 뭐 일반적으로 시장 거래보다는 지금은 훨씬 이런 영역이 이쪽으로 많이 가지만 보통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거래가 여전히 많더라고 우리한테는. 근데 이 관계가 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거는 딱 돈과 뭐 정가, 정찰제, 뭐 상점 이런 걸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 신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여기 안에서는 잘 취급이 안 되지만 삶에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삶에는 아주 중요한 이 영역은 이 거래가 되려면 서로 나누어지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까 저기 지웠지.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이 거래가 안 돼. 근데 또 이것도 있어. 사람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따지거나 뭘 할 때는 보면 보통 이 영역으로 거래되는 것을 뭐 GDP니 GNP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했나 발전했나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아주 우리 삶에는 부분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밑바닥에는 어머니 자연이 있는 거고 이런 영역을 가지고 기저귀도 갈아줘, 뭐 젖도 먹여, 돌봐줘, 옷 갈아입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돌봄의 영역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경제가 뭐 좋다 나쁘다는 건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야.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행화폐랑 교환하지 않는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이 거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딱 원인이 밝혀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특징들이 뭐냐는 거야.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이거 포지셔닝인 거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포지셔닝을 할 수 없는 거야 레츠는. 근데 여기에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것을 강점을 삼아서 가려면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할까,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건 뭐냐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다 알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주로 다 만났으니까 다 만나서 개별 조직하기도 하고 소개받아 조직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사무실에 일했으니까 제가 이거 써야 되니까 다 만나봤고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70명이랑 거래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도 자주 그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조직화를 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인데 조직화라고 표현하거나 뭐라고 하는 단체들이 전통적인 단체들 시민단체든 뭐든 여기에 주 간사라고 표현하든 뭐하든 이런 활동가들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후원해주는 사람들 구조가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걸 대리해서 운동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이를테면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입 시켜갖고 내가 이제 쫙 나눠주면 그다음부터 서로 거래가 되겠군 했지만 이 거래는 나는 다 믿을 수 있어도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개별적으로 거래하려고 만든 시스템도 아니고 이 둘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없는 한에는 관계 연결은 유일하게 나란 매개체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었던 2, 3, 4월의 거래는 다 내가 주선한 거래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겠어? 내가 주선해야지만 거래가 된다면. 아시다시피 제가 또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2건, 3건 이렇게 했었다지만 제가 좀 더 부지런했었으면 한 20건, 30건 정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 거래가 촉진돼서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게으르니까 게으른 방법 내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유는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의사소통론에서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는 이 별형 관계가 공동체 관계의 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나무를 치면 수목형 체계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 운영 원리와 위배되는 원리고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문화 쪽이나 이런 쪽, 문화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곰팡이들이 번져나 버섯이 피듯이 이렇게 하는 거. 다양한 연결망들을 밑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은 있어. 그러나 누가 하나로 수직 통합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위계적인 질서로
짜지 않는 방식을 채택해야 돼. 이를테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짜면 안 돼. 전쟁은 지휘체계가 명확해야 돼. 그죠? 그리고 딱 전략과 전술이 세워져 갖고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지든지 이기든지 하는 거지.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가 하려는 이런 대한사회 원리나 특히 이제 공동체의 원리들은 이런 체계들은 오히려 안 맞아. 그런 체계들은 이미 기업이든 뭐 자기들이 뭐 취직해서 살든 거기서 사는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다양한 짜금짜금한 중심들이 퍼져 있으면서 그 안에 또 관계망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알고 보면 다 연결도 될 수 있고 이러는 체계들을 이제 갖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네. 이 커뮤니케이션 론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미디어 론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론일 수도 있고 조직화 론일 수도 있고 또 레츠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도 바로 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레츠를 뭐 일본에 있는 니시 마코토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이거를 대항 미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츠 이런 지역 앞에 시스템 두르라고 하는 것이. 네. 자기들도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이지만 미디어 연결하고 매개하는 역할. 화폐의 그 본질적 기능을 해요. 서로가 필요한 자원을 매개하고 연결해 준다는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화폐는. 화폐 자체가 절대 목적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건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돼?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처음부터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역화폐를 만든다는 것은 화폐를 만들고 화폐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사한테 던지면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지역화폐 따위는 없어요. 그런 거는 되지도 않아요. 거기 뭐 10중 8구가 아니라 100% 확실하지.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서로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나게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조성할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지역화폐를 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협동조합에서 제가 이해하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결사체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업체의 뭐 변증법적 통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나 본질은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 원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잘 구축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최초의 눈이 굴러서 큰 눈이 될 수 있는 최초의 그것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축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 뭐 연탄재로 쓰기도 했는데 그게 없으면 뭐 굴릴 게 없잖아. 눈은 아무리 많이 와도 웅덩이를 만들 수는 없다. 그 관점이 조직화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공동체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게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한다? 친할 때 하는 일이 뭐다? 누구랑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 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누구냐? 성민이 요즘 술 좀 먹지? 술 좀 먹나 이제? 19. 이 공동체를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이 19라고 생각해요. 그 수아랑 딱 삼겹살집 데리고 가고 이제 쫙 고기를 먹이면서 얘기를 하지. 야, 그들아, 19가 뭔지 아냐? 뭐 19가 뭐요? 뭐 가족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까? 네, 그런데 아무튼 19는 그 전라도 사투리를 얘기하죠. 함께 먹는 이꾼형이다. 이꾼형. 함께 먹는 이꾼형. 그러면서 이제 걔가 사실은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뒷말 때문에 그 말 한 거지. 우리는 식군디 이제부터 만약에 니들 중에서 혼자만 처먹겠다고 하는 개 호로 새끼가 있으면 내가 바로 담궈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 함께 먹는 이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랑 사회적 경계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상. 만약 그 본질적인 측면들을 각자 생각해보면. 근데 함께 먹는 방식이 어떻게 얼마나 더 인간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더 공공적일 수 있을까? 또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까지도 신경 쓸까? 이런 이제 감각을 갖도록 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뭉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리고 뭐 보통 친해질 때 뭐 영업사원들이 영업될 때 뭐해? 같이 먹으러 가잖아. 똑같아요. 누구나 원리.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밥을 먹자.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또 누가 해? 뭐 할 사람이 없잖아. 내가 군대에서 치사병이어가지고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캐나다에서 좀 한 6개월 정도 살았었잖아요. 거기에서 처음 문화적 충격이 뭐냐면, 캐나다에 이제 절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됐는데 내가 이제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한다고는 들었어. 나는 이제 거기 이제 시공하는 사람이니까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는데, 보조기를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야.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여기다 요리를 담아서 이렇게 한 사람씩 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나보고 테이블 만들었더니 거기다가 하나씩 올려놓더라. 그래갖고 그때 뭐 한 4, 50명 모였는데 딱 해서 늘어놓으니까 막 이게 뷔페상이 이렇게 쫙 만들어지더니 자기들끼리 하나 이제 빈 접시 달라고 해갖고 다 덜어서 먹더라. 근데 그때도 나는 그게 그건지 몰랐어. 나중에 내가 다시 렛츠를 시작하면서부터 렛츠를 할 때 기본적인 프로그램, 조직과 프로그램을 뭘 하는지 보니까 그게 포트럭 파티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마르셀 모스의 사회적 경제의 근본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그 마르셀 모스의 이제 증여론이나 이제 이런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원형을 찾으면서 이 이제 그 태평양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던 것 중에 뭐 포틀레츠니 뭐니 이런 개념들을 찾아내거든요. 문화유학자들이. 거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포트럭 파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본인들 먹을 음식을 각자 준비해달라고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서로 좀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 번 정도 시간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올 때 대신에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혹시 보면 음식을 약간 준비를 뭐 바쁘든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야. 그거 봤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봐. 아니 그러면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음식 아무거나 준비하세요 했더니 그래도 그러면은 밥은요? 뭐 국은요? 이러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제 먹는 문화가 달라. 서양은 한 접시 요리니까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우리는 나머지는 다 디시잖아. 밥이랑 국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밥은 이제 저랑 제 후배랑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국은 이제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큰 들통에다 그때 첫 번째 한 게 5월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국 끓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첫날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올 때도 그런 이제 얘기는 했어. 어차피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는 사람이 회원이 주부야. 그럼 주부가 저녁 먹자고 오라고 하면 아니 근데 잘 못 오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에 있는 사람도 저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안 되겠다. 다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 무슨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하지는 말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도 모시고 오시고 내가 깐난쟁이가 있어서 안고 오든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와도 상관없으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이제 서먹서먹 했겠지만 첫 번째 행사 때 한 15가구 정도가 사람들이 왔어요. 이때 한 30여 명. 어떻게 보면 한반대치 70명을 해서 행사를 첫 번째 2000년 2월 1일 날 했다고 했지만 진짜 조직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사실. 이를테면 제 생애 조직의 시작, 물론 학교 때 뭐 좀 했던 것도 있지만 맨 땅에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요리가 정말 끝내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이제 한 칼 하는 요리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이제 빈접시 준비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일단 먹었어. 같이 먹다 보니까는 대신에 이제 자기가 만든 요리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다 붙여가지고 그때도 이제 우리 이제 별명 쓰는 문화를 그때부터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다 별명 쓰는 뒤에다 님자도 안 붙이는 이규영 회원이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뭘 자고 쳐가지고 맥가이버 그때도 뭐 해골이 이게 다 이제 그때 얘기해준 별명들이 맥가이버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래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한반대에서 약간 꺼려해. 이상한 애들 아니야? 싸가지가 없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일단 나눠서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름도 보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맛있어? 어떻게 요리하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 이거 앞에서는 정말 저는 무장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 정신 얘기하면서 이제 주먹밥 정신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오한 철학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먹는다는 저는 그런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하기 시간인데 둘씩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 한 거죠. 이렇게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소개하기 뻘쭘하니까 둘씩 만나서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둥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자기랑 만난 사람을 대신 소개해주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근데 소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아까 말한 이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살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이분은 요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잘 하시는 분이시래요. 가족 얼굴 이런 거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저기 도식에는 여기 이제 목수가 있었고 여기 의사가 있었잖아요. 농부가 있었고. 근데 목수가 의사가 있는 줄 알았어, 치과 의사가. 근데 자기는 이제 특히 치과는 이제 믿을 만한 데인가, 박하지 않을까, 뭐 여러 신경을 많이 쓰잖아, 돈도 많이 드니까. 그래갖고 막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에 모인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못 갔어. 못 간 이유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여기를 갈 거면 두루루 쓰려고 가야 되는데, 이 생각까지 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두루를 쓰면 이 의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까지 마음속에. 가입은 하는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어도 두루보다는 현금이 좋아. 자기 돈 그래.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두루를 쓰자고 하면 자기는 좋겠지만 이 의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좋을 텐데 내가 두루 쓰자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민폐 끼치러 갈 수 없는 거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뻔뻔하고 이러지 못해요. 보면. 그렇게 하자고 만드는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가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날 여기서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야. 둘이. 같이 밥을 먹었고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나눴어. 그럼 나한테 발표할 때 보니까는 그 사람이 목수였고 내가 이가 아프다고 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치과 의사고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소개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바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지. 머리가 또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아까 말해 그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죠. 얼굴을 봐면 이게 그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뢰가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엄청나게 윤리적이고 혹은 엄청나게 그 사람은 이미 돈이 많고 하는 것이 확인돼야지만 생기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거래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돼. 그리고 보니까 가족 같이 왔어. 그러니까 성격도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문제는 있어. 뭐 옷은 왜 저렇게 입는지 말투는 왜 그런지. 하지만 그런 정도 얼굴을 보고 너도 어딘가에 가족을 꾸려서 먹고 사느라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돕는 대가로 내가 줄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건 아니지. 뭐 환자 100명 보는데 한두 명 이런 사람 왜 못 보겠어. 의사 입장에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가 더 훌륭하고 이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해서 이 사람이 또 이제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 주니 기꺼이 오라고 하고 관계도 맺어졌으니 그런 정도 신뢰만 돼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래가 되고 이 농부는 처음에 올 때부터 사람이 모인다고? 농부의 제일 큰 고민은 뭐야? 팔로잖아. 응? 특히 농업구조 아시잖아요. 이렇게 층층층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농산물이 있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이제 농부들의 제일 큰 고민인데, 저기 금산가는 이제 복수면 지량리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친환경, 국가인증 친환경 유기농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이제 자연농법이라고 있어. 아무튼 그걸 가지고서 이제 농사를 짓던 분이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자기 가족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사모님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올 때 1.5톤 트럭에다가 그때 막 수확할 그때 열매였나 이거를 이제 한가득 싣고 오신 거예요. 싣고 그냥 무작정 싣고 왔어. 싣고 오라고 하는데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놨어 이걸.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 끝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잠깐 내가 저기 1.5톤 저기 트럭에다 열무 이거 갖고 왔었는데 이것 좀 열무 좀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제가 두루루 다 팔게요. 지금 제가 마땅히 농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팔로도 잘 못 찾아가지고 그런 길에 그래서 지금 팔아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느낌보다 이때 이 농부가 아까 말한 약간 이제 퍼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모임이니까 가져가시라고 대신에 두루루 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 5가구 왔는데 아무리 사도 반도 못 사 이게 자기 좀 사고 막 남았네? 그러면 잠깐만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농부가 해야 될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만든다,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단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애를 돌보는 사람은 애를 돌보고 있는지, 이런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돕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안 보는 삶의 체제니까 우리가 못 돕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지면 이제 서로 그게 조금씩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도 이거 가지고 더 사주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가격이 두루루 다 하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동네 사람 나눠주지 해갖고 이제 다 완판을 시켜주죠. 그냥 두 달 있다 다시 했어요. 10월달에. 그때 할 때는 어때? 다음에 할 때 뭐 같이 하자 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무슨 활동가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을 내가 다 조직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수공업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봐 자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자기 선거 조직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나갈 거야. 그래봐 그러나 당선도 못 됐고. 그죠? 그러면 일종의 모든 조직은 마찬가지예요. 이 피라미드 원리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는 그 조그마한 중학생애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세 사람한테 선을 베풀면 이 세 사람한테 대신에 베풀면서 야 네가 너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할 때 나한테 주지 마시고요. 당신도 세 사람한테 주세요. 이거야. 영화지만 아무튼. 그래갖고 갑자기 세상이 막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보이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이 과정들이. 그래서 면대면을 접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비시장 거래는. 그러니까 화폐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식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거래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거래한다고 해도 거래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의무가 있어야 돼요. 모든 거래는. 우리가 호혜하면 그냥 주는 거 생각하면 그냥 주는 것도 있어. 부모가 자식한테 주듯이 뭐 이렇게 자식이 또 부모한테 주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긴 하나이지만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건데 네 거니까 어디서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신부님의 이제 깨달은 자의 그런 마음이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줬으면 내가 부침개를 붙여서 옆집에다 줬으면 옆집 사람이 아 네 하고서 그냥 접시 그냥 휙 갖다 주고 씻지도 않고 주면 이제 관계 끝나는 거야 그거는. 시설에도 줘도 끝나. 거기다 뭐 좀 과일이라도 담아서 줘야지. 네. 그거 받고 또 뭐 있으면 또 주고 해서 계속 이게 이러는 이 쌍무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게 호혜라는 말의 뜻이에요. 서로 간에 의무를 갖는다는 거야. 주고받기. 다만 화폐로 사고 파는 건 아니지 이거는.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계속 그것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사회적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할 때는 누구는 이제 이 장터가 이제 열리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이 농부는 계속 농산물을 갖고 오고 누구는 재활용품을 갖고 오고 누구는 수공예품을 갖고 오고 해서 이제 늘 먹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장터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게 이제 품앗이 만찬인데 이 품앗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 서로 소개하기. 이게 일체면 주민 스스로가 관계 맺기 하는 주민 만나기가 있는 거예요. 나랑 만나는 것도 이거 주민이 주민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말이 좀 무거우면 요청할 것, 제공할 것도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무형의 것뿐만 아니라 유형의 것이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터 같은 것들, 실제 물질이 거래되는 이런 것들이 이 만찬 안에 프로그램으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월부터 거래가 확 뛰기 시작한 거야. 일단 만찬 때, 일단 열무거래 때문에 거래 건수가 늘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때 만났던 치과의사 목수 관계가 그 다음에 또 거래를 만들지. 그렇지만 아직은 약해. 좀 이제 만찬 끝나고 한 열흘 정도 조금 거래가 있다가 다시 거래가 좀 없어지다가. 그다음에 7월달 되니까 그때는 훨씬 거래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점점 이제 양이 이렇게 이제 커져가는 흐름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라는 거. 장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때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모차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두루루 월급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 일단.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중에 아까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시민사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여기에는 조직가나
여러 사업비가 돈이 필요한데 이걸 회원들의 회비로 이것을 운영할 그 돈을 못 만들어서 안 되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말한 관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촉진하고 다니는 과정에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업비 등등이 다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면 누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만 준다고 대진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약간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한번 성공시켜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좋아 그래서 난 두루로 그냥 월급 받을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텨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알았어 근데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줄게 이런 사람들도 몇 사람 있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무상이지 아까 말한 이런 원리가 만들어지는 쌍무적인 호혜관계 외에 누군가는 그 뜻과 가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것을 그냥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부하고 자선하고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 같이 만나야 초기 힘이 만들어지죠.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정부가 이런 쪽에 돈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 오염됐을 수도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후에 설계할 때는 저는 반드시 그 자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루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실무자, 2대 실무자가 이제 그때 당시엔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제 와이프가 2대 실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맹점보다 두루 랭킹 1위였어요. 왜냐면 급여로 두루를 받았기 때문에. 두루 부자! 딴 건 없어서. 두루를 쓰고 다니는 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디어 활동적 직원들도 다 그냥 한마페이를 주면 제가 볼 때 저절로 활성화됐거든요. 마침 만찬 때 누가 유모차를 가져갔어. 근데 이제 거긴 좀 있는 집이야. 유모차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로 쓰지도 않은 쌤뺑이야. 근데 어차피 뭐 애들은 이제 유모차 탈 나이는 지나. 그래서 땡큐 하고 얼른 이제 두루 샀지 이거를. 근데 이 유모차를 내가 진짜 그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증여의 경제에서 이게 선물 경제, 포틀레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이 한 부족 내에서 선물을 주고받게 하면서 한 부족 공동체를 돌리는 게임 방식인데 운영을 잃어버렸습니다만 받으면 또 해서 줘야 되고 돌리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쿨라라고 하는 개념에 주고받는 물건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시 부족이니까 그런 미신을 믿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딱 유모차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애를 태우고 나중에 끌고 가면서 그게 쿨라라는 개념을 이해했어요. 만약에 이 유모차를 제가 대형마트에서 만약에 그냥 샀다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돈 얼마 주고 사서 가성비만 생각하고 그냥 애 태우고 다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 유모차에 우리 애를 태우고 다닐 때마다 이 유모차를 준 집이 생각나고 그 집에 지금 큰 애가 이 유모차를 탔겠거니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어떻게 보면 그게 쿨라라는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때? 잠깐만. 나도 좀 꾸질꾸질하니 피곤하고 잠깐 술이나 가지고 막걸리나 한잔하자고 할까? 전화해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 유모차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금 우리 민들레 우리 사회적동작의 나준식 원장이란 말이에요. 나준식. 사람 이제 병무청에 징병검사로 왔다가 그때는 이제 징병검사 의사니까 공무원이니까 병원도 없고 건강 상담 해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거래가 안 됐어. 뭐 상담을 무슨 거래. 근데 그냥 자기도 똑같이 애 키우고 하니까 애들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책 그리고 자기도 둘을 벌어야 되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 농사짓는 자연농법 하시는 그 생사자한테 뭐 주말마다 찾아가 농촌 시설 도와주고 이제 둘을 벌고 의사로는 못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다가 이제 2000년도에 의학분업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같이 위기투합해서 야 너 같은 의사가 정말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다. 네가 우리 주치의가 되어줘. 지금도 많은 상담을 해줘서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병원 같이 차리자. 우리가 필요한 돈도 같이 내고 운영도 같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민들레예요. 아무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관계는 몇 명이 안 돼도 이 관계가 어떤 방향과 어떤 그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뭐 종교 조직은 아니잖아요.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일들이잖아요. 실리적인 측면들을 함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가족 못지않은 약간 가치적인 사회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어떤 이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 원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일들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돈도 직접 만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조직화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지점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았으면 좋겠던 건데 두 번째가 품앗이 학교예요.
품앗이 교실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교실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많아서 거래 목록 중에 영어 배우고 싶어요,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뜨개질 배우고 싶어요,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시장 거래들이 많아. 뭐 배우고 싶다 이런 거. 당연히 이것도 많아. 영어 나 잘해. 뭐 호주, 뭐 미국 이런 데서 뭐 10년 살다 왔어. 뭐 일본에서 몇 년 살다 왔어. 뜨개질은 나 다른 거 몰라. 뜨개질에 박사야. 컴퓨터 나는 뭐 게임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 AS 기사로. 그때 당시에 컴퓨터 AS 기사로 진짜로 막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될 때였었으니까 그 요구가 되게 많았어. 컴퓨터 고장도 잦았고. 그 맨날 그거를 해주던 컴퓨터 AS 기사 일을 하던 친구가 꽤 오랫동안 이 민들레에서 전문기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20대 초반의 여성이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 딱 누군지 봤더니 50대 중반의 어떤 아저씨야. 사는 것도 먹어라. 둘이 만나서 거래하는 견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두루로 책정하더라도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사람이 너무 따지다 보면 비용도 안 나와.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 거야. 이 거래를 못해.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많잖아. 그럼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요 강사님이랑 해서 매주에 무슨 요일날 영어를 가르치는 거 이거 뭐지? 영어 배우기 품앗이 교실, 뜨개질 배우기 품앗이 교실, 컴맹 탈출 교실, 무슨 일본어 교실, 무슨 교실들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뭐 5명씩 많으면 10명 이렇게 모이잖아 사람들이. 강사가 있으면 이제 서로가 편에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그러면서 컴맹 탈출로 모였다고 해서 맨날 모이면 컴퓨터 얘기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사는 얘기들을 이 안에 나누게 되면 어때? 얘기를 내 생활의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눌 게 많아져. 말로 나눌 것도 많아지지만 실생활에 나눌 것도 많아져. 그거 우리 집에 있는데? 같았어. 이런 일들이 많아져.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늘 단도리 했던 게 제발 그 사적 거래를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실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당신들이 그런 거래를 한다는 게 이거 우리끼리 친해서 주고받는데 뭘 거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래가 있는 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온다. 귀찮더라도 그걸 해라. 근데 그게 약간 미묘한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줬어. 뭐 거래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줬다가 그 사람이 뭐 바쁘거나 무슨 일을 뭔가를 되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운해. 근데 두루로 받아버리면 거기서 깔끔하단 말이야, 그게. 그게 거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대요. 그 사람한테 안 받아도 되잖아. 자기는 그 둘을 쓰면 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아주 원시 공동체는 아니고 또 완전 시장 경제도 아닌 그 틈새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또 어느 정도는 이타적이고 깍쟁이지만 또 사회적인 가치도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농촌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다 근데 망했는데 한마디로 성공한 이유는 우리 이제 녹색평론 김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대전은 뜨내기들이 많이 모인 조직이라 그렇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광주 같은 조직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원래부터 오랫동안 모여 살던 사람들이니까 뭘 주면서 뭐 두루루 거래. 저 경상도 사람 3분의 1, 전라도 사람 3분의 1 뭐죠? 아니 뭐 서울 사람도 얼마 뭐 이렇게 해갖고 섞인 이제 동네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뭐 이것도 한편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전 어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품앗이 학교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만든 워크숍 프로그램이 품앗이 놀이라는 데서 일단 오늘은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자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다음번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레츠만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품앗이 놀이는 이거는 왜 만들게 됐냐면 제가 만든 워크숍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다 망해갈 때 그래서 처음에 한두 건 거래했다가 결국 2000년도 말까지 해서 총 287건의 거래가 됐어요. 얼마 안 되죠. 287건의 거래는. 근데 그것도 대부분 이 만찬 때 거래가 되거나 그 후에 이렇게 좀 거래가 되면서 유지된 거예요. 다만 287건의 거래는 이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량을 만든 거고 이 거래량이 본질이 아니라 거래량의 뒤에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앞에 계속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관계망 최초의 공동체의 원형이 이 자산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서 2002년도까지가 이제 한반도체 최고 전성기예요.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부터 해서 이제 2002년도에 한반도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고 물론 결합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친구랑 어린이집와 중공유화 하시는 분들 결합하시고 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민들레가 2002년도에 만들어지니까 이제 민들레 내에서 이렇게 두루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만든 조직에다가 그죠? 한반도체 회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안 아파도 놀러서 와야 돼 거기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거래처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체가 이제 슬슬 이제 약간 이런 쪽에 대안 운동을 하거나 뭐 공동체 운동 뭐 이런 거. 예. 그때 당시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없었고 뭔가 이렇게 협동적 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호기심 겸 또 뭔가를 좀 이렇게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했던 데들 야, 진짜 뭐 신기하다 어떻게 안 망했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누가 일단하니까 이제 하고 그래서 요때부터 해서 약간 2005년 7년도까지는 막 세계 뭐 지역 앞에 무슨 뭐 심포지엄 뭐 이런 데도 나가고 일본이랑 교류하고 오히려 이때가 한반도에서는 제가 볼 땐 최고 전성기였는데 아무튼 요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원래 요때까지는 저도요 되게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딱 해서 이 노가다를 다 했어. 하고 맨날 계정 정리하고 잘 못하는 엑셀 배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회원들 만나고 그리고 또 누구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냐면 둘이 막 주선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녹색연합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루루는 못 먹고 사니까 제가 잠깐 학원에 가서 이제 놀기는 했었지만 결국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자꾸 이제 걔네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가 그때예요. 네. 그래서 한반도체의 성공 사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몇 번은 성공 사례라고 해서 얘기를 하러 다닌 거야. 안 망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간 귀가 가려운 거야.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다른 데 망한 데에서 비해서는 성공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 한반도체는 성장을 해왔어도 왜 뒤가 간지러워요? 자, 한반도체가 있음으로써 지역사회가 무엇이 변했는가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한 게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강의를 안 했어, 내가 다니면서. 한동안, 1년 정도.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하고 몇 명 모여요? 그러면 뭐 10명 모여요? 15명 모여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뭐 포스트잇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가서 딱 모인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이 했어요. 포스트잇 2장에 한 장은 마이너스, 한 장은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고 2장씩 나눠주고 본인 필요한 거 5가지 이상 적으세요. 본인이 남한테 줄 수 있는 거 5가지 이상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 적었으면 뭐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요. 잠깐 적으면 되니까.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발표해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필요한 거 쭉 발표하다가 뭐라? 처음에는 이제 요거는 좀 많이 쓰다가 요거는 잘 못 써.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남한테 뭘 줄 수 있는 걸 쓰냐고 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작점인데 뭘 생각하냐면 시장을 떠올려. 내가 상품이 될 수 있냐를 떠올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능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못 쓴단 말이야. 근데 그럼 일단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요청할 것부터 발표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쭉 발표를 듣다 보면 저런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 그때 적어 이거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에 이 교집합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야.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래서 15명만 모여도 당장 거래가 가능한 곳이 수십 건이 발생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강의를 하러 온 목적은 결국 그것이 강의를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동안에 이렇게 사례로 설명하다 보니 되지는 않았으니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바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정해졌어. 이제 하실 텐데 그거 한 다음에 누군가는 거래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하긴 한 건데 이런 얘기가 거의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알아. 이걸 하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만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들도 몰랐던 걸 알게 돼. 그리고 또 이런 말들도 나와. 야, 너 그거 필요했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아주 친한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안 나눈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자기는 그 불편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는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돈도 없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친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돈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으니까 돈 안 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빌려줘도 끝나고 안 빌려줘도 끝나. 결과적으로 이 관계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원리로 만든 게 이제 품앗이 놀이고 사실은 이 품앗이 놀이를 내가 별도로 뽑긴 했지만 원래 만찬 때 소개하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츠의 핵심은 이걸 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예요. 계속 만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자기 하시는 것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뭐 소식지로 하든 만나서 수다 떨고 뭘 하든 하는 것들 얘기하다 보면 무엇이든 나와. 그것은 이런 시장거리는 아니어도 우리 삶의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또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경제, 증여의 경제, 선물의 경제, 호혜의 경제 이런 측면의 이런 약간 비시장적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비시장적 거래로 만나는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레츠를 설명을 드렸고 하나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바쁘시고 하시고 이제 하겠지만 지금 전체 우리 지역합동조합이나 한바페에 내에서도 이제 기본 설계가 이게 약간 상품권 방식으로 현행화폐랑 환전하는 방식이 화폐 하나 유형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사회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2%를 소비자들이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비용을 3% 가맹점에 무는 구조가 그나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설계지만 이게 더 정말 지역화폐 취지에 맞으려면 이 레츠 같은 시스템이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애초에 설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관계를 계속 맺고 그걸 물어보고. 근데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만찬 뭐 학교 뭐 이런 거 하듯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거기서 나는 공동체를 느낀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힘이 만들어지면 어떤 기업을 만들어도 우리가 만드는 기업은 주로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이겠지만 그 기업도 안 망할 거야. 왜?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도와줘야지. 기왕이면 거기를 이용해야지. 지금도 한 350명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한바페이 소비자들 모았고 한 뭐 5, 60개 정도 가맹점 모았잖아요. 그래도 가맹점에서 머리가 아깝잖아. 머리를 꼭 머리를 딴 데가 있어. 근데 난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 지금 350명이 다른 데서 되게 많이 쓴다고 생각해. 똑같은 게 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게 한바페이 2% 기부원화 때문에 갈까? 안 가. 그 사람이랑 최소한 인사라도 나누면 좀 달라. 또 밥이라도 먹었으면 달라.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가맹점이랑 그렇게 거래하되 우리가 개인과 개인에 있잖아.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나도 애도 키워야 되고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는 이 레츠라는 시스템이 같이 접목이 된다면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는 우리의 활동들도 훨씬 더 근본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테니까 또 이제 올해 그 모델까지가 좀 돌아가고 또 이번에 또 건물 새로 사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 정말 대한민국의 마을 공동체 운동의 관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꼭 올해는 좀 시도를 해보시면서 조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또 뭐 지역 앞에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는 이것으로부터 진화된 그 다음에 이제 한바페이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 경제 운동이다. 그럴 때는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만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 아마 지역화폐랑 사회적 경제 운동까지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